정치 지도자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보다 국민의 행복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가장 약하고 상처받고 힘없는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오늘 명동성당 성탄 미사를 집전한 염수정 추기경이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화하고 또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작 정치권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국회의원 배지 6g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됐으면 합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성탄절에도 이브닝쇼를 위해서 띄워주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서울타임즈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탄절인데 네, 이렇게 성탄절이네요. 열의를 하고 있는. 네. 근데 여기 와서 좀 성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머리띠도 해보고.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고 와달라고 우리가 네. 좀 부탁을 했어요. 제작진에서. 그래서 네. 붉은색 저는 남방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정상근 기자는 붉은색. 팥죽색인데 네, 니트. 네, 노력을 하신 걸로 찾아보려고. 붉은기가 좀 감도는. 네, 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 위에 또 작아요? 칙칙한 머리띠가 왜 이렇게 쪼이죠? 서러운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러셨구나. 네. 저도 붉은색을 찾아봤는데 네. 어쩌면 붉은색이 하나도 없어요. 제 옷이. 그래서 머플러만. 머플러만 약간 붉은색이 붉은 들어간 게 빛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인생 칙칙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쩜 빨간색 옷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산타 모자 잘 어울리시는데 빨간색 산타. 옷 하나 장만하시죠. 네, 그럴까요? 예, 잘 어울립니다. 잘 예. 어울리나요? 빨간색 베레모 같은 거 하나 살까? 그러면 지금 생각 중인데. 네, TBS FM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검색하셔서 네. 들어오시면 우리 정상근 기자 왜 머리가 아픈지. 네. 네, 꽉 끼는 머리띠, 네, 저기 꽉 끼는 보이네요. 머리띠를 하고 있는 정상근 기자의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이 날인 만큼 조금 즐겁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휴일이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은 정치권도 좀 쉬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쉬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못 쉬고 있죠. 뭐 한 명만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야 뭐 그냥 쉬고 계시는 네, 뭐 거죠. 지역구에 있고 활동 네.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필리버스터 하는 당사자들만 네. 지금 이제 계속 단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장이 그 민주당 문건을 확보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뭐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진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랄까 위성 정당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이다. 뭐 거의 천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게 그 휴대전화 그 화면이 잡혔었잖아요 카메라에. 어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네, 그거랑 휴대전화가 비슷한 잡혔죠. 내용인 거죠.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문건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문건 표지에 제 176차 의원총회 그리고 뭐 2019 12월 18일 뭐 세이시 제2회의장 예결위 회의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건인 게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자료 배포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의총장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 좀 통화해봤는데 이런 문건 없었다. 뭐 지도부에서 막 있어.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약간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뭐 이런 퍼센테이지에 따라 갖고 그렇다면은 새로 바뀌는 선거법 하에서는 몇 석들을 가져갈 것인가. 플러스 두 번째 안으로 비례한국당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의석수를 서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시뮬레이션 해볼 것 같거든요. 정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정확한 선거 현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네. 뭐 직전 선거에서 받았던 이 퍼센테이지 뭐 그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네, 근데 거기에 결과에 따르면 하여튼 뭐 비례한국당이 없다면 그러면 정의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네. 가져가는 두 자릿수 일단은. 근데 이제 비례한국당이 생기게 된다면 그 지금 지지도 뭐 30%를 다 가져간다면 네. 범보수 진영이 152석이에요. 와우. 과반 이상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뭐 정의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과반 넘어서 뭐 법안 소위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민주당도 위성정당, 뭐 비례민주당 같은 걸 만들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뭐 이제 뭐 확실하게 지금 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새로 바뀌는 선거법 하에서 상당히 많은 셈법과 계산이 네. 있을 걸로 보이고 이게- 사실 우리 정치학자들은 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토픽이 돼요. 논문에 있어서.
그렇네요. 연구를 수십 막 개의 하고. 논문이 나올 거예요. 그거에 달려서. 여러 가지 네. 그런 그렇죠. 네, 전후 방정식에 해갖고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나 막 이래갖고. 그 기자들도 막 기사를 쓰면서도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경우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예측 기사는 쓰지만 뭐 다 펠레가 될 가능성이 높죠. 다 그렇게 다 안 될 펠레가 가능성이 되고 높습니다. 예. 나만 펠레가 될 수 없다. 뭐 약간 이런 결연한 각오 같은데. 네. 지금 뭐 위성정당 얘기가 나왔는데 요번에 아무래도 선거법 좀 바뀌고 그러면은 대체로 뭐 크게 바뀐 게 없다 손 치더라도 좀 소수 정당한테 유리할 거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당 수가 뭐 100개 가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100개까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 정당을 만드는 게 진짜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네. 일단 뭐 법적으로 뭐 200명 이상 뭐 발기인이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후에 뭐 대표자를 정해서 어디 뭐 중앙당을 결성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당도 지역당 딱 별도로 결성을 하고 거기에 또 당원이 이제 한 1000명 이상은 돼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네. 방식들이 있는데 이 결국은 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게 쉽게 정당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이미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정당만 해도 한 34개가 되고 네. 뭐 이제 뭐 새로운 보수당 같은 이제 네네. 좀 창당을 준비하는 이 조직도 한 16개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지금 벌써 50개긴 한데 근데 뭐 100개까지 채운다 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100개 채우려면 우리 이분인당 만들어야 돼요. 지금 어벤져스님이 이분인당 창당 필요하다고 당대표님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내주셨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런 복장으로 네.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이런 복장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저희 선거가 4월인데 아, 그렇구나. 크리스마스 모자를 쓰면 어떡합니까? 아, 네. 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준비합니다. 다가오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네. 위해서. 그렇군요. 그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벌써. 네, 6397님께서 정상근 기자님 수상 축하드려요. 수상을 뭐 했나요? 수상, 네,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네, 아, 앞서서 이제 챘던, 네. 무슨 상? 거기서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이요? 이거 원래 이제 퓰리처 상을 언론인한테 주잖아요. 그쵸. 네, 네. 불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안에서 네, 아, 불어있다 그래서. 불어있다 그랬어. 분리처. 우리 이브닝 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줘야 네, 되나? 연말에. 네, 저희도 일단 네. 축하를 드리고요. 연말 아유, 한번 고맙습니다. 이벤트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상을 아니면 드려야 될까? 연초 이벤트로, 음. 새해 이벤트로 굉장히 지금 노리고 계시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뚱뚱딴지님 크리스마스에도 생방하니까 너무 좋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네. 정당이 아까 100개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비례 정당 나가는 그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앞번호를 차지해야 사람들이 보고 앞에 많이 찍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당 입장은 뭐냐면 투투전법, 투투. 그러니까 지역구도 2번 그리고 비례 한국당도 2번 2번을 이렇게 올리겠다. 만들어서 투투 2번 찍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대놓고 하면은 이제 선거법 그렇죠. 위반입니다. 대놓고 하나 네. 그냥 손만 V만 그리고 다니는 거죠. 그냥 뭐 2번 그- 뽑아주십시오. 이게 그렇죠. 지역구에서 하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그러기 현역 위해서는 의원들이 그러면은 그쪽에 가 가야 있어야 돼요. 되잖아요. 네, 한 30명 가야 됩니다. 근데 30 그것도 명이요? 네.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그럼 누구를 보내냐 이 문제부터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역구 의원들이 간다. 그렇게 하면은 그럼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한국당이란 명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선거 활동 나가가지고 뭐 비례한국당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뭐 비례한국당은 어디요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제가 자유한국당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지. 네. 자유한국당을 뽑아달라. 아예 라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 말고 불출마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불출마하는 아니면은 사람들 공천 거기로 의원?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거부터가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멘탈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진해서 네. 선거에 안 나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몇 분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만약에 간다고 쳐도 이게 기호 2번까지 올라가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굴 딱 찍어서 박정우 의원 가시죠라고 하면은 아니, 나는 컷오프인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자유한국당 당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정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안 내지 않고 지역구만 내고 네. 그 지역구 그 선거만 하고 비례는 비례한국당에 몰아준다. 그러니까 비례 후보를 안 내 가지고 아예 그 3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냥 가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비례한국당이 뭐 30명이 간다고 해도 3번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례 후보를 아예 안 내가지고 민주당 1번, 2번이 비례한국당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될지는 아까 그 정상근 의원 네. 의원이 기자말처럼 의원 된 거예요? 같이 갑시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상 드립니다. 반송하겠습니다 이 선물. 반성. 네. 어려운 반사. 부분이 있죠. 그리고 누가 그걸 이끄느냐.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가느냐, 뭐 김문성 의원이 가느냐, 누가 가느냐. 그 황교안 문제도 대표는 있고. 지금 의원이 아닌 상태니까 그렇죠. 가도 뭐 큰 도움은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물론 뭐 뭐 상징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있죠. 근데 진짜 네. 이 황교안 대표도 정말 큰 문제인 게 이 만약에 비례한국당이라고 치면요, 이 명의를 다른 분이 쓰고 계시긴 하지만, 근데 비례한국당으로 나가면은 이 자유한국당의 자자도 꺼내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남아 있으면 또 비례한국당의 비자도 꺼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비례한국당에서 꼼꼼하게 해야 돼. 한국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한국당이라는 그냥 이름으로 한국당. 네. 애매하다. 이건 어떻게 되는 그냥 거예요? 이번 한국당이라고 하면은 그 이건 비한당, 뭐 비한당. 비한당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걸리는데 그냥 한국당이라고 한국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면은.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오겠죠. 근데 뭐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오늘 김재원 정책위의장 아침에 말 들어보면 비례한국당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 우리가 뭐 건네줄 수 없다. 이름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은 아닐 걸로 보이는데 다른 이름이 나오겠죠. 다른 이름. 그걸로 뭐 해서 할 공모를 텐데. 하고 거기서 뭐 네. 웃긴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재밌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네. 관전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번 중인데 이번 중에 황교안 대표한테 예비 당명 7개 정도 뭐 전달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 2개 정도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뭔데요? 들었는데 자유보수당 자유보수당 그리고 자유국민당 헷갈릴 이 것 2개가 같은데. 들어가 있는 7개 정도 후보가 올라갔다. 거기서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 있습니다. 당 이름이 현재와 다르면 다를수록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비례한국당을 네. 선호했던 건데 네, 이렇게 좀 놓이는 건데 황교안당? 너무했다. 그건 좀 그런가요? 그거는 좀 아, 없어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본인들을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자유당이라고 부르면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또 자한당 이런 자한당 것도, 이렇게 예, 부르면은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당 명칭을 쓰지 않을까. 안 그러면 좀 너무 동떨어져 보이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한국당. 그냥 한국당. 이거 그렇게 아이디어 갈 막 수도 주는 있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의미도 아닌데. 네. 근데 일단 뭐 지금 이렇게 뭐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막 이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50석 이상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이런 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이게 공식화한 것도 그렇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뭐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라기보다는 일단 내일 있을 투표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겠죠. 예. 일종의 압박 전술로 네. 현재는 지금 쓰고 진짜로 만약에 선거법 개정되고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는 그때 뭐, 좀 예. 진지하게 또 네, 논의를 그런 해볼 수 고민이 있을 것 되겠죠. 같습니다. 네, 교통정보 잠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날인지라 캐롤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중간중간 저희가 캐롤 좀 틀어드리려고요. 네, 유튜브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마도 우리 정불리 기자님 도대체 무슨 모양을 하고 있길래 머리가 아프다 그러나 방송 빨리 끝내십시오. 머리가 너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오늘 드레스 코드가 레드였고 지금 뭐 저는 이제 산타 모자 썼고 우리 네 정불리 기자님 그리고 박정희 기자님 두 분 이렇게 머리띠를 하셨는데 네.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들어오셔서 TBS FM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살면서 이렇게 관자놀이에 강한 압박을 느껴본 적 처음인 머리가 것 좀 같습니다.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박정호 기자님이 유튜브 창을 뚫어지라 보더니 저런 건 좀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님 감자떡님께서 박정호 기자님 팬입니다. 그래서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빨리 이제 얼른 방송하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네, 이거 꼭 해달라고 아까. 네. 그리고 청라에서님, 네, 자주 들어오시죠? 정동지, 귀엽네요. 라고. 네. 귀여움을 위해서 조금만 참으세요. 관자놀이 감사합니다. 압박은. 네. 뭐, 원래 겨울 멋쟁이는 얼어 죽고 여름 멋쟁이는 쪄 죽는다고. 이 정도 압박쯤이야. 뭐 차라리 얼어 죽으면 좋겠는데 관자놀이 때문에 피가 안 통해서 죽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법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번에 선거법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 18세로 이게 선거 연령이 낮아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고3 학생들 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표장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갖고도 사실 이야기들이 많고 여론조사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시기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고 또 어떤 시기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고 두 분은 어떠세요? 뭐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고3, 그러니까 만 18세 되면, 그러니까
생일 넘긴 고3 유권자가 이번 내년부터 투표할 수 있는데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명씩 찍는 건데요. 어느 정당이 유리할지는 계산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전통적으로 이 진보 쪽이 유리한 거 아니냐, 좀 더 표를 많이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동안 공무원 시험 혼인 가능한 그런 연령 또 국방과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은 만 18세부터였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의 권리인 투표권은 없었단 말이죠. 만 18세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늦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가운데서도 19세 투표권은 우리밖에 없었고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원하는 나라, 원하는 사회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국회 갈 것 같아. 네. 그렇죠. 딱 국회 갈 저 모드예요 지금 보니까. 정의원 먼저 가 있겠어요. 네, 전 다음 생에 가겠습니다. 이번 생은 아니고. 네. 정상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두 분 다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좀 정치권에서 막 만 18세가 되면은 조금 어떤 정당이 특정 정당에 유리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만 18세까지 연령이 낮아졌으니까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 좀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은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9세나 18세나 비슷한 나이고 근데 네. 교실에서 정치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데 부조함이 없는 것은 그게 나쁜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약간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해외에서 만 18세, 16세 이렇게 낮아지는 데에는 이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원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만 18세의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왜 투표권이 없는 거냐. 그들이 요구를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건데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서 만 18세로 낮아진 게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다. 학생들이 먼저 원했다 그러면은 와 박수치고 좀 많이 컸다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네. 요새 애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근데 네, 언론에 잘 비치지 않아서 그렇지 28세 선거 연령 좀 낮춰달라는 요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어른들 말을 그렇게 많이 잘 듣나요? 저는 그것도 안 듣더라고요. 경험상 얘기하는데 키워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안 들어.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휘둘리거나 이럴 걱정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얘기하면 오히려 거꾸로 삐뚤어질 테다 막 이러고서는 잘하고 계시죠, 우리 박사님. 네. 그럼요. 잘하는데 그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의를. 네, 저희가 오늘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해갖고 큰 정치권 뉴스가 없고 해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약간은 토론식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사실. 벌써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유시민 이사장하고 진중권 교수하고 예전에 함께 방송도 하고 그랬었죠. 예,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동지 같은 사이였는데 지금 틀어졌습니다. SNS 상에서. 네, 같은 당에도 있었는데. 네. 어제 진중권 교수가 그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이 최성해 총장과 했던 통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회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취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유시민 이사장은 취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그 어제 이 자신의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회유를 하려면은 본인이 그 최 총장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의 장점은 이 논리적 추론 능력 그리고 정확한 해석인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감퇴됐는지 자기 진단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진중권 교수가 왜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10년 전보다 지금의 나이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갖고 진중권 교수님이 사실은 예전에 그 조선일보 반대 운동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썼던 그 사이버 전사처럼 썼던 글들이 진짜 막 폐부를 찌르는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지금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좀 상징과 같은 내놓을 만한 논객들이시고 근데 이렇게 틀어져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그 일부터 좀 시작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한 방송사에서 1월 2일 날 한다는 그 토론은 대박이 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 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두 분 외에도 또 만만치 않은 은퇴식도 하나 은퇴식도 있고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요. 만만치 않은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뭐 아주 큰 뉴스는 없고 아쉽네요. 해서 예, 정상훈 기자가 아쉬워하니까 네. 다음 시간에도 저 모자를 한번 머리띠를 머리띠를 한번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얼굴 같아요. 빨개져서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이분이 진짜. 저기 이걸 씌우시려면 안쪽에 스펀지 같은 것 좀 대주세요. 이게 너무 딱딱하네요. 네. 아, 네. 좀 뭔가 새로운 걸로 다 여기다 이렇게 대갖고서는 솜 같은 걸 막아갖고. 네, 소음으로 대자로 네. 한번. 알겠습니다. 대자로 부탁드립니다. 라지로. 네, 오늘 성탄절인데 휴일인데도 네.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댁에 가셔갖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오늘 드레스 코드 가장 충실하게 실천하고 오셨어요. 전준 캐스터 아주 예쁜 빨간색 스웨터를 입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서 네. 한 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빨간색을 입을까 하다가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서 조금 더 따뜻한 걸 입고 왔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머리에 하얀색 베레모를 쓸까 하다가 망설이고 왔더니 이걸 그걸 씌워버려요. 씌워버렸네. 머리띠를 유튜브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빨간색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입었어요. 네, 근데 모자가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자가 다 역할을 도저히 하고 못 있어요. 봐주겠다 그래갖고 씌워버린 거죠 저한테.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청새 머리띠도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네. 해외 뉴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성탄절인데 뭐 이렇게 해외 뉴스가 많은지. 일단은 이제 북한이 성탄절 선물 보낸다 예고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소식이 없고 아마도 이게 뭐 꼭 성탄절 맞아서 한다기보다 뭐 연말 연시 그때쯤에 뭐 뭔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 그 새로운 길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다들 기사가 일단 미국 동부 성탄절 저녁 시간이 우리 시각으로 26일 오전까지니까 기다려 봐야겠긴 하지만 좀 현실화되지는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병을 성탄절 선물로 보낼지도 모른다. 놀랄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북한이 ICBM을 쏘면 맞대응하겠다. 이런 경고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성탄절 선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탄절 전후의 무력 도발이 아니라 대미 전략을 수정하는 새로운 길을 선언하는 그런 선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조만간에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하고 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새로운 길로서는 비핵화 협상 중지 선언이라든가 핵 보유국 지위 강화 같은 그런 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압박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안락사를 도와서 살인 방조 혐의를 받은 피고인의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탈리아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로마 가톨릭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가톨릭 신자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밀라노 법원이 23일에 죽을 권리 옹호 활동가이자 급진당 소속 정치인인 카파토라는 인물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2017년에 유명한 음악가 였던 안토니아니라는 인물을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로 데려가서 죽음을 도운 혐의를 받아왔어요. 이 안토니아니라는 인물은 2014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되고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삶을 계속할 의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카파토의 도움으로 안락사를 택했는데 사망 당시에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편지를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이 카파토가 이탈리아로 돌아온 직후에 자수를 했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탈리아 법에 의하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방조를 하면 최소 5년에서 최장 1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9월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인용을 했는데요. 생명 유지 장치로 연명 중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병리학적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돕는 행위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그걸 반영해서 카파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거든요. 로마 가톨릭 영향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안에 바티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당 정부를 지금 잡고 있는 정당들도 되게 극우 정당들이에요. 뭐 오성 정당, 뭐 동맹당 이렇게 해갖고서는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뭐 이런 정당들이 다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이게 지금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만은 이게 뭐
뭐 안락사를 합법화한다. 뭐 이런 법안이 통과하고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교황청이 이 안락사의 법적 인정을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네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에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성향 정당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는 안락사 인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항상 강조해 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입법화 실현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장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콧빨간 루돌프님이 네. 콧빨간 루돌프님 레드가 매우 잘 어울린다고 전주현 캐스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주현 캐스터입니다. 전지현인가 전주현인가요? 아, 그렇죠. 전지현이라고 불려셔도 되고요. 벌떡 좋은 일어나신데요. 많은 분들이 전지현 했다가 하고 돌아가신다는. 가지 말아주세요. 네, 좋은 네. 이름이니까 전지현도 좋고 뭐 네네. 네. 하여튼 레드가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칠레 정부가 칠레가 우리가 언제 했었죠? 시위 일어나고 있다. 10월 달 정도에 시위가 격화됐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네. 그 배우의 K-팝 팬들이 있다. 뭐 이런 보고서를 황당한 보고서를 그렇습니다. 이게 온라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무부가 최근에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소셜 미디어 등에서 생산된 게시물 6천만 건을 분석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로 영향력을 미친 그룹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뭐 러시아 방송도 있고 아르헨티나 좌파 인사들, 칠레 유명 인사들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젊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시위 초기 8일 동안 400만 건 이상의 리트윗을 통해서 시위 참여를 부추겼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K-팝 팬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K-팝 팬들의 게시물이 정부의 시위 사망자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권 침해를 자주 언급하면서 언론의 침묵 아니면 소셜미디어 차단 등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많이 나왔겠죠.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얘기 같은데. 책임이지 이걸 네. 왜 엉뚱한데 책임을 돌리냐 이런 그러니까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책이지 K-팝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논평을 내놨고요. K-팝 팬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K-팝 그룹 멤버들의 공항 사진을 올리면서 칠레 사회 혼란 주범들의 공항 독점 사진, 얼굴을 가려서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좀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왜 손가락 하트를 많이 하잖아요. K-팝 그렇죠. 스타들이. 네. 그래서 새로운 혁명 인사법이다 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K-팝 팬들이 이 보고서를 반박하려고 27일에 칠레 K-팝 팬 대규모 행진이라는 그런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 네, 우크라이나의 이제 크림반도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네네. 영토였는데 그것도 옛날에 사실은 러시아 소련이 가지고 있다가 네네. 우크라이나한테 넘겨준 거였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고 우크라이나한테 절대 크림반도는 넘겨주면 안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제니친이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소군도를 썼던. 그래서 이 크리미아 반도는 러시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삽니다. 거주했었죠. 거기에. 네. 그래서 2014년도에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가지고 오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에 붙겠다라고 네. 크리미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네. 케르치 철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 우크라이나가 있으면은 그 크리미아 반도 약간 입 벌린 붕어처럼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꼭 남쪽에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데 그게 러시아랑 달락말락하거든요. 네네. 거기.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은 철교. 그게 이제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반도로 직접 갈 수 있게. 네, 곧바로 네. 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걸 개통을 해갖고 우크라이나가 크게 반발 중이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단 러시아가 합병을 해버리니까 육상 네. 수송로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5월에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자동차용 케르치 대교를 먼저 완공했습니다. 그때 푸틴 대통령이 직접 트럭을 몰고 거기를 건넜어요. 그렇죠. 그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19km의 케르치 철교를 23일에 개통을 시켰습니다. 역시 푸틴 대통령이 열차에 탑승해서 철교 위를 달리면서 시찰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걸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케르치 대교, 철교 이게 잇따라 건설이 되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흑해와 맞닿은 남부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게 이제 거의 사실상 봉쇄가 된 셈입니다. 그렇죠. 크리미아 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거예요. 거기를 이제 빼놓으면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아조프 다음에 네. 바로 흑해고 그 흑해로. 다음에 이제 지중해로 네네.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기를 뺏기니까 굉장히 뭐 안타깝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12월 10일에 그 프랑스의 엘리제궁이죠. 네네. 네, 대통령궁. 거기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메르켈 총리하고 같이 관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그 휴전에 관한 협정을 맺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양국 간에 화해 물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철교까지 개통을 하면서 완전히 확실히 못 박은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지금 두 나라의 화해 무드는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전에도 있습니다. 뭐 휴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했던 적이 꽤 여러 번 네네.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사실은 이게 잘 안 됐었는데 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또 그렇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13,000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네. 굉장히 뭐 내전이라면 또 내전이고 아니면 전쟁이라면 전쟁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쪽하고 러시아의 이제 친러시아 서부 쪽, 방부. 네. 거기가 이제 붙어 있고 또 동부 쪽에는 러시아 사람들 많이 살고 그리고 동부 쪽에 산업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네스크 지역 네. 이런 데가 그러니까는 그 누구도 뺏기기 싫어하는 지역이라서. 지금까지도 계속된 뭐 잦은 분쟁들이 있고 지금은 아마 전쟁 아직은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또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좀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네. 노력을 했었는데 또다시 여기에 좀 쉽지가 찬물을 않고. 끼얹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놔줄 리가 없죠. 그렇죠. 여기를. 네. 즐거운 성탄절인데 마지막에 좀 우울한 소식으로 그러네요.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드레스 코드를 가장 잘 지켜주신 우리 캐스터님, 외신캐스터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성탄절 저녁 잘 보내세요. 네, 남은 성탄절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